터널 붕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건설사 대표. 그 곁에서 묵묵히 자재를 나르던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가 갑자기 공업용 드릴을 들이대며 외칩니다. 외출혈입니다. 지금 구멍을 뚫지 않으면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천재 뇌신경외과 의사였고 5년 전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은 인물이었습니다. 대표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 순간 자신을 구한 누군가의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서 들은 말과 정반대의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겨울 산속 태성건설의 신규 터널 공사 현장은 칼바람이 몰아치는 아침부터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서윤 대표가 직접 불시 안전 점검을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건설업계에서 최서윤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두려움이었습니다. 38배 나이에 태성건설을 일으킨 철의 여인, 현장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으니까요. 자재 정리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오늘 다 잘린다. 현장 소장의 고함 소리가 터널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부랴부랴 흩어진 자재들을 정리하고 안전모 끈을 다시 조이고 작업복에 먼지를 털어냈어요. 그 와중에도 강도진은 묵묵히 철근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34세 남자치고는 손이 유난히 깨끗했지만 굳은 살로 뒤덮인 손바닥은 그가 이 일을 꽤 오래 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이 비포장 진입로를 올라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서윤 대표는 짙은 회색 코트에 안전모를 쓴 채 차가운 눈빛으로 현장을 훑었어요. 뒤따르는 비서실장과 안전관리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방강도 테스트 결과 보고받았습니다.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던데요? 최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현장 소장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편차일 뿐입니다. 추가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일시적? 이 터널이 개통되면 하루 3만 명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로 생명을 담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최 대표는 직접 터널 내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뒤따르며 대표님, 위험하니 여기서 확인하시죠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도지는 자재를 정리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여자 겁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는 목숨도 거는 사람이구나. 터널 입구에서 약 10m쯤 들어간 지점이었습니다. 최 대표가 벽면의 균열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낮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누군가 심장을 내려치는 것 같은 소리였죠. 현장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 침하다. 대표님, 빨리 나오세요. 그 순간 터널 천장의 락볼트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입구 쪽 지지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폭발하듯 쏟아져 내렸어요. 최 대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주먹만 한 암석 하나가 그녀의 안전모를 강타했습니다. 쾅! 최 대표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안전모 옆면이 깨지며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님! 비서실장이 비명을 질렀고 노동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최 대표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어요. 주변이 아수라장이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지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풀려 있었어요. 초점이 흐릿하고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렸습니다. 오른쪽 동공이 왼쪽보다 살짝 더 커져 있었죠. 도진의 뇌리에 오래된 지식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경막의 출혈, 두개골과 뇌막 사이에 피가 고이는 증상, 루시드 인터벌, 의식이 잠깐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치명적인 착각의 시간.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죽는다. 도진은 최 대표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뇌출혈이 진행 중이에요. 최 대표는 흐릿한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지, 이 남자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고개가 축 떨어졌습니다. 의식이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장 소장이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산속 공사 현장까지 오려면 최소 40분은 걸릴 거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헬기 출동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폭설 경보 때문에 1시간은 걸린대요. 1시간.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1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수술실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메스를 쥐던 그 손, 환자의 생명을 살리던 그 순간들.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최서윤 대표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대표가 쓰러진 지 3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위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고 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최 대표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혼수 상태였어요. 구급차는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현장 소장이 핸드폰을 귀에 붙인 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고 비포장도로는 이미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구급차가 올라올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진은 최 대표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은 느려지고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어요. 쿠싱 반사, 뇌압이 급격히 상승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분 안에 뇌관이 압박되어 호흡이 멈출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도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막의 출혈은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혈액이 고여서 뇌를 압박하는 병이에요. 치료법은 단순했습니다.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고인 피를 빼내는 것. 천공술이라고 불리는 응급처치였죠. 병원에서는 전동 드릴과 멸균된 수술 도구로 하는 일이지만 지금 이 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봐요, 여기 공업용 드릴 있습니까? 도진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진을 쳐다봤어요. 드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 깨끗한 천, 그리고 가장 작은 직경의 정밀 드릴 비트 필요합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했어요. 현장 소장은 그제야 도진의 눈빛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저건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없이 판단을 내려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미쳤어? 사람 머리에 드릴을 박으려고? 지금 안 하면 이 사람 죽습니다.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헬기 오기 전에 뇌사 상태가 됩니다. 도진은 최 대표의 관자놀이 부근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습니다.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측두골 쪽에 혈종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표준 천공 위치는 푸테리온, 측두골과 두정골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 구멍을 뚫으면 경막의 공간에 접근할 수 있었죠. 비서실장이 도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의사예요? 자격증이라도 있어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아 끌었어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태성그룹 총수예요. 여기서 죽으면 당신도, 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끝나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드릴 가져오세요. 도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현장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뛰어가서 공구함에서 소형 전동 드릴과 밀리미터 직경의 정밀 비트를 가져왔습니다. 도진은 에탄올 소독액 한 병을 들고 드릴 비트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도 철저히 소독했습니다. 이 사람 머리 고정해 주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2명의 노동자가
최 대표의 머리 양쪽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고 관자놀이 위쪽 2cm 지점을 손가락으로 확인했어요. 푸테리온, 그곳이었습니다. 도진은 드릴의 속도를 가장 낮은 단계로 조절하고 드릴 비트 끝을 두개골에 정확히 대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저 인부 완전히 미쳤어. 누군가 뒤에서 중얼거렸지만 도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지금 이 환자의 생명만 존재했어요. 드르릉. 드릴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뼈를 뚫는 미세한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진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5년 만에 다시 쥔 도구였지만 그의 손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뼈를 뚫는 감촉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항이 확 줄어들었어요. 경막에 도달한 거죠. 도진은 즉시 드릴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검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응고되지 않은 신선한 혈액, 경막의 출혈이 맞았습니다. 거주 주세요. 도진은 흘러나오는 피를 닦아내며 혈종이 충분히 배출되는지 확인했습니다. 30초쯤 지나자 최 대표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던 호흡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파래졌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뇌압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공사장 드릴로 사람을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헬기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최 대표의 머리에 깨끗한 거즈를 대고 압박 붕대로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병원 가면 정식 수술 받으면 돼요. 헬기가 착륙했고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도진은 그들에게 상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경막의 출혈, 푸테리온 위치에 버울 시행했습니다. 배액량은 약 50cc, 활력 징후는 안정화 중입니다. 응급구조사는 도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의사세요?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최 대표를 들것에 옮기고 헬기로 이송했어요. 비서실장이 도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강도진입니다. 같이 가요. 보호자 필요하잖아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헬기에 올라탔어요. 헬기가 떠오르며 눈 덮인 산을 뒤로 했습니다. 도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만이네. 5년 만에 다시 환자를 살렸어. 헬기의 목적지는 태성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도진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남자가 있었어요. 민태석? 그 이름을 떠올리자 도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헬기가 태성대학병원 옥상 헬리포트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귀청을 울리는 가운데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최서윤 대표를 실은 들것이 재빠르게 엘리베이터로 옮겨졌습니다. 도진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5년 전 그가 매일 출근하던 바로 그 병원. 하지만 지금의 그는 흙먼지 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일용직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손에 묻은 최 대표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작업하는 진흙으로 범벅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비서실장이 도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를 급히 내려갔어요. 복도 양쪽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즐비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도진에게는 그 냄새조차 그리운 것이었어요. 응급실 앞 대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임원들, 비서진,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의료진을 이끌고 서 있었어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도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태석? 태성대학병원 병원장. 민태석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를 깔끔하게 넘겼고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어요. 그는 응급실 문 앞에서 태블릿을 들고 수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가 숨어 있는 남자. 최 대표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태석이 응급실 문을 열고 나오는 정공이에게 물었습니다. 정공이는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두개골 천공술이 이미 시행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누가 응급 처치를 했다는데? 현장에서? 누가? 민태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도진을 끌고 그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분이 대표님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천공술을 시행하셨어요. 민태석의 시선이 도진에게 향했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그 얼굴. 민태석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도진, 내가 왜 여기 있어? 응급실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은 민태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5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를 의료계에서 매장시킨 장본인, 거짓으로 도진을 살인자로 만든 남자,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경막의 출혈로 응급 천공 시행했고요. 도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공술? 내가? 면허도 없는 주제에? 환자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거야? 너 지금 또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5년 전 그 사건 잊었어? 내가 VIP 수술에서 저지른 일 말이야. 환자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의사 행세를 하다니. 민태석은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희 대표님은. 닥치세요. 당신이 의료에 대해 뭘 알아요? 민태석은 비서실장의 말을 자르고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2명의 덩치 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이 사람 끌어내세요.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비원들이 도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진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민태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출혈점은 잡았지만 뇌부종이 올 겁니다. 뭐? 수술 후에 만리톨 용량 확인하세요. 그리고 2개 내암 모니터링 잊지 마시고요. 민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진의 말은 정확했어요. 경막의 출혈 수술 후 2차적인 뇌부종은 흔한 합병증이었고 만리톨 투여와 2개 내약 감시는 필수였습니다. 저건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었어요. 닥쳐. 내가 감히 나한테 의료 지시를 해? 민태석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CT에서 중내편이 확인하세요. 그리고 푸테리온 천공 부위 감염 방지 위에 항생제 예방 투여 꼭 하시고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도진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민태석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의료진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의사 아니었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 전문가인데. 쉿, 조용히 해. 병원장님 들으시겠어. 민태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준비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최서윤 대표는 마취가 된 상태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머리에는 도진이 뚫은 작은 구멍이 거즈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태석은 그 구멍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정확한 위치였어요. 푸테리온 포인트를 오차없이 관통했고 깊이도 완벽했습니다.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히 경막의 공간까지만 도달했어요. 이건 수십 번, 수백 번 해본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강도진은 끝났어. 5년 전에 내가 확실하게 끝냈다고. 민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수술 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에게 지시했어요. 정식 개두술 준비. 혈종 제거하고 출혈점 완전히 지혈할 겁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태석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도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차분한 눈빛, 떨리지 않던 목소리. 마치 그 모든 5년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수술실 방, 복도 끝. 도진은 경비원들에게서 풀려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정해서 일단 대기실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도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민태석. 그 남자는 여전히 오만했고 여전히 거짓말쟁이였어요.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민태석 병원장이 직접 집도한 개두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혈종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출혈점도 깔끔하게 지혈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최서윤 대표는 마취에서 깨어나기까지 6시간이 더 걸렸어요. 병원 VIP 병동 중환자실. 최고급 의료 장비들이 빈틈없이 배치된 공간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시야가 흐릿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어요. 대표님, 정신 드십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대표는 고개를 돌리려다가 찌릿한 통증에 움찔했어요. 머리 전체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태성대학병원입니다. 수술 잘 끝나셨어요. 최 대표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갔습니다. 터널 공사 현장, 안전 점검, 그리고 무너지는 천장. 그 다음은 흐릿했어요. 하지만 뭔가가 있었습니다. 강렬하게 남아있는 무언가. 민태석 병원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최 대표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어요. 최 대표님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수술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막의 출혈이었는데 제때 처치하지 못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직접 집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민태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머리에 닿던 순간 굉음이 울리는 공사 현장에서 들려오던 낮은 목소리.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뇌출혈이 진행 중이에요. 그 목소리는 민태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젊고 더 절박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최 대표가 물었습니다. 민태석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 그건 현장 인부 중 한 명이 함부로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제가 제때 수술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건 왜 물으십니까? 민태석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최 대표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업가로 30년을 산 그녀는 사람의 거짓말을 읽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린 사람인데 감사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니까요. 최 대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자신을 살린 사람을 신고한다? 그것도 병원장이 직접? 비서실장. 예, 대표님. 현장에 있던 그 사람, 신원 파악해요. 그리고 최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내 머리에 난 천공 자국,
민 원장님이 하신 게 맞는지 다른 의사 통해서 교차 검증해요. 은밀하게.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태석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대표님, 지금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제 일은 제가 챙겨야죠. 최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태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 나온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강도진,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소용없어. 5년 전처럼 내가 다 덮어버릴 테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은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했어요. 먼저 공사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강도진이라는 일용직 노동자가 직접 드릴을 들고 최 대표의 머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의사 같았다고. 비서실장은 다음으로 의학 자문을 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신경외과 교수에게 최 대표의 CT 영상과 수술 기록을 익명으로 보냈어요. 며칠 후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시행된 천공술은 거의 완벽합니다. 부테리온 포인트를 정확히 타격했고 깊이 조절도 탁월해요. 이 정도 술기는 최소한 10년 이상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정식 개두술보다 현장 천공술이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결정적 처치였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그 응급 처치가 없었다면 환자는 이송 중에 뇌사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강도진,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조사는 강도진의 신원 확인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정보망은 방대했어요. 이틀 만에 강도진의 과거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대표님, 보고드립니다. 비서실장은 최 대표의 병실에서 조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최 대표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킨 채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강도진, 34세. 5년 전까지 이태성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전문의? 예. 그것도 최연소 신경외과 전문의였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년 전 VIP 환자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뇌사 상태가 되었고 강도진 전 과장이 책임을 졌어요. 의료과실과 기록 조작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재판 기록, 언론 보도, 의료사고 조사 보고서, 모든 것이 강도진이 유죄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사건 당시 함께 수술했던 의사가 누구죠? 민태석 현 병원장입니다. 최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태석? 그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더 파요. 당시 수술 기록, CCTV 영상, 증인 진술, 모든 걸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최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진, 그 사람 찾아서 데려오세요. 내가 직접 만나볼 겁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서윤 대표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뭔가 큰 결정을 내릴 때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별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최서윤 대표의 개인 별장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겨울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진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5년 만에 입어보는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최서윤 대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 감았던 붕대는 이미 풀린 상태였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 사이로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강도진 씨.
최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지는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당신은 의사였군요. 그것도 신의 손이라 불리던. 최 대표는 서류를 도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5년 전 재판 기록들이었어요. 도지는 그것들을 보며 쓰게 웃었습니다. 과거죠. 이제는 그냥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5년 전 그 사건, 당신이 정말 한 겁니까? 최 대표의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민태석 병원장입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대표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오싹할 정도였어요. 처음부터 말해보세요.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 법정에서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진실. 1999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벌 회장님의 뇌동맥류 파열 수술이었어요. 당시 민태석 과장이 집도의였고 저는 제일 조교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민 과장이 클립을 잘못 건 겁니다. 도진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동맥류목이 아니라 정상 혈관을 클립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환자의 뇌압이 급상승했고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말했어요. 클립 위치가 잘못됐다고. 다시 해야 한다고. 최 대표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 과장은 제 말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틀릴 리 없다면서. 그리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책임을 졌습니까? 수술이 끝나고 민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의국장실에서 단둘이 만났어요. 도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고를 내 탓으로 하지 않으면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제 어머니의 치료비 지원을 끊겠다고. 제 어머니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고 계셨어요. 병원비만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최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거부했어요.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민 과장은 이미 수술 기록을 조작해놨다고 했습니다. 차트에는 제가 클립을 잘못 건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CCTV 영상도 삭제됐고요. 증거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저는 수술 직후 본능적으로 의국 컴퓨터에서 백업 파일을 찾아봤어요. 병원 전산망은 자동으로 삭제된 파일의 백업을 이틀간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손상된 CCTV 파일을요. 최 대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왜 그걸 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재생이 안 됐어요. 복구하려면 전문업체가 필요했는데 저는 이미 해고된 상태였고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 과장은 병원 이사진과 연줄이 있었어요. 변호사도 최고급으로 선임했고요. 저는 국선 변호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싸움이 안 됐어요. 최 대표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는 말이군요. 그럴 겁니다. 만약 복구만 된다면. 최 대표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팀 불러요. 이 파일 완벽하게 복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실장이 USB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최 대표는 다시 도진을 바라봤어요. 왜 저를 살렸습니까? 당신에게 태성병원은 악몽 같은 곳이었을 텐데. 도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의사니까요. 아직도. 최 대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진에게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부수지 못했다는 것. 그는 여전히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진 씨, 제가 약속하죠.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제 목숨을 살린 사람이 억울하게 무너졌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최 대표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수많은 사업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 후 디지털 포렌식 팀이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최 대표의 별장 거실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도진도 다시 불려왔습니다. 파일 복구 완료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5년 전 수술실 장면이 나타났어요. 흐릿했던 영상이 선명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 그리고 집도의 민태석의 모습. 도진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클립 건 겁니다. 화면 속 민태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 클립을 걸었어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고 도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 과장님, 클립 위치 잘못됐습니다. 저건 정상 혈관이에요. 닥쳐. 내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마. 민태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수술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의국장실. 민태석과 도진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강 선생, 이거 자네가 한 걸로 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차트는 이미 수정했어. 자네가 클립을 잘못 건 걸로 기록됐고, 안 그러면 자네 어머니 수술비 지원 끊을 거야. 투석비만 얼만데 감당할 수 있겠어? 화면 속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아니야, 제안이지. 자네 어머니 생각해봐. 자네가 덮었으면 어머니는 살고 자네도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거부하면 둘 다 끝이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최 대표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법적 효력 있습니까? 네, 메타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복구됐습니다. 조작 흔적도 없고요. 재판 증거로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최 대표는 도진을 돌아봤습니다. 도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진실. 5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진실. 강도진 씨. 예. 복수할 준비 됐습니까? 도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5년간 참았던 분노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최서윤 대표는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을 썼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폭로를 원하지 않았어요. 민태석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것, 그가 도망갈 구멍조차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태성대학병원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최 대표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안건은 차기 의료원장 선임입니다. 민태석 병원장을 포함해서 모든 이사진 참석 필수로 하고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대학병원은 태성그룹의 계열사였어요. 최 대표는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소집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죠. 민태석에게 이사회 소집 통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의료원장 선임 안건.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료원장이 될 거라고. 드디어 오는구만. 민태석은 의국장실에서 고급 양주병을 꺼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용으로 아껴뒀던 30년산 위스키였어요. 병원장에서 의료원장으로 그룹 전체 의료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5년 전 강도진을 짓밟으며 이 자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강도진? 이미 끝난 놈이야. 민태석은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태성그룹 본사 50층 회의실에는 이사진 15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태성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민태석은 새 정장을 입고 여유롭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옆 이사에 속삭였어요. 오늘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민 원장님 승진 말씀이시죠? 축하드립니다. 민태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서윤 대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녀 옆에는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정장을 입은 강도진. 민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은 왜? 시작하겠습니다. 최 대표는 이사회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도진은 그녀 바로 옆자리에 앉았어요. 민태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5년 전 의료사고 진상규명. 둘째, 그에 따른 인사조치. 민태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은 의료원장 선임 안건이. 그건 제가 미끼로 쓴 겁니다. 민 원장님을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요. 최 대표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수술실. 민태석이 클립을 잘못 꺼는 장면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민태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어요. 그가 도진을 협박하는 장면, 차트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장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사진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영상은 5년 전 삭제됐던 CCTV 백업 파일입니다. 최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업체를 통해 복구했고 조작 흔적은 일체 없습니다.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거짓말이야. 그건 불법으로 복구한 거잖아. 민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불법이라뇨? 최 대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태성대학병원의 CCTV는 우리 그룹 자산입니다. 최대 주주인 제가 복구를 지시했는데 무슨 불법이죠? 민태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사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최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5년간 민태석이 저지른 다른 의료 사고들, 은폐했던 기록들, 뇌물수수 내역, 논문 표절 의혹,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신은 5년 전 그 사건만 덮은 게 아니더군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실수를 부하 의사들에게 떠넘겼어요. 최 대표는 서류 뭉치를 민태석 앞으로 던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 고발장도 이미 작성했고요. 민태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5년 전 당신은 저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한 적 없었습니다. 그냥 짓밟았죠. 민태석은 도진에게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은 민태석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그렇게 오만했던 남자가 이제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진의 마음에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도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그 말을. 민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민태석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태석 씨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협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안 돼요. 민태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계속 소리쳤어요. 최 대표님, 제발, 한 번만요. 하지만 최 대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태석의 목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최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성대학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최대 주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도진 선생님께는 부당하게 빼앗긴 것들을 모두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도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5년. 길고 긴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진은 회의실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펼쳐봤습니다. 5년간 드릴과 망치를 쥐었던 손. 하지만 이제 다시 메스를 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 선생님, 최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도, 진실을 지켜주신 것도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니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5년을 되찾아야죠. 최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민태석의 체포 소식은 의료계에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명문 병원장의 추락, 5년간 숨겨진 진실, 억울한 의사의 복권.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도진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과 새로운 증거들이 법원에 제출됐어요. 변호사는 최 대표가 선임해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였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었어요. 재심 재판은 한 달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의료인들로 가득 찼어요. 도진은 피고인석이 아니라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도진 씨의 재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민태석에 대한 구속 기소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협박, 업무상 배임. 죄목만 7가지였습니다. 증거 영상을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5년 전 수술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민태석이 명백히 잘못된 위치에 클립을 거는 장면, 도진의 경고를 무시하는 장면, 그리고 수술 후 협박하는 장면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민태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피고인 민태석에게 묻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민태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민태석의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원고 강도진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도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그곳에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5년간 살인자라는 낙인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흙을 파고 비바람을 맞으며 일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제가 의사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진은 민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민태석 씨는 환자보다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진실보다 거짓을 택했어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민태석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5년 전 그 환자의 가족이 할 일이고 그 후로 민 씨의 실수를 대신 뒤집어 쓴 다른 의사들이 할 일입니다. 도지는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만 저는 바랍니다. 이 재판이 의료계의 경종을 울리기를, 환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망치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지만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판결은 2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도진의 무죄가 선고됐고 민태석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어요. 의사 면허는 영구 취소, 병원장 직위는 즉시 박탈.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듣는 민태석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도진을 돌아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태석의 눈에는 후회가, 도진의 눈에는 담담함이 담겨 있었어요. 법원을 나온 도진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그의 얼에 들이밀어졌어요. 강 선생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태석 전 병원장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환자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최 대표는 도진을 다시 별장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태성대학병원 내에 독립적인 중증 외상 뇌센터를 설립할 겁니다. 최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응급 뇌손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예요.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을 갖출 겁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센터장을 맡아주세요. 도진은 깜짝 놀라 최 대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직 복직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억울하게 면허를 잃은 의사들의 신속한 복권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일주일 안에 면허가 회복될 겁니다. 최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렸어요. 공사판 드릴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더 살릴 수 있을까요? 도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립계획서, 장비 목록, 인력 구성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최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의사가 다시는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 시작이 이 센터입니다. 도진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5년.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도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는 꿈.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태성대학병원 신관 5층 중증 외상 뇌센터. 유리문에는 금빛 글씨로 센터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생명을 최우선으로라는 모토 아래 24시간 응급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 아침, 도진은 센터장실에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의사가운이 그의 몸에 걸쳐져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에는 강도진 신경외과 전문의 중증 외상내센터 센터장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입는 가운이었어요.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5년간 드릴과 망치를 쥐었던 손. 굳은 살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다시 메스를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센터장님, 개소식 시작 10분 전입니다. 간호사가 노크를 하며 알렸습니다. 도진은 가운 옷깃을 바로잡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새로 꾸민 센터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첨단 CT 장비, 3차원 내비게이션 수술 시스템, 중환자 집중 치료실, 모든 것이 환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어요. 도진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신 수술 장비들이 보였어요. 그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실을 나섰던 그날,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억울함으로 무너졌던 그날, 이제 다시 시작이야. 도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의료인들, 언론, 그리고 태성그룹 임원들. 무대 앞줄에는 최서윤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축사가 이어졌고 센터 소개 영상이 상영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진의 차례가 왔습니다. 중증외상내센터 강도진 센터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진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 참아왔던 시간들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중증외상내센터 센터장 강도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년 전 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의사 면허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생명 앞에서는 면허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려는 의지, 그리고 실력입니다.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어요. 이 센터는 그런 신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 권위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곳. 그는 최 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최서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년 전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료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환자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의사가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도진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진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도진아, 그때 미안했어. 우리가 너를 못 믿어줘서. 한 선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의료계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최 대표가 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센터장님.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이건 당신 스스로 쟁취한 겁니다. 최 대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터널에서 당신이 저를 살렸을 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의사구나. 면허증이나 직함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의사.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든 거예요. 당신 같은 의사가 마음껏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대표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정기 검진은 받고 계시고요? 도진이 물었습니다. 최 대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 주치의가 당신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진의 호출기가 울렸어요. 응급콜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교통사고 환자 이송 중입니다. 중증 두부 외상 골든타임입니다.
도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센터장의 얼굴이 아니라 응급의사의 얼굴이었어요. 곧 가겠습니다. 그는 최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응급실을 향해 하얀 가운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응급실 입구에서 도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30대 남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 의식 혼미 상태입니다. 간호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도진은 환자에게 다가가 동공을 확인했어요. 빛 반응이 느렸습니다. 뇌압 상승 징후. 즉시 CT 찍고 수술 준비하세요. 개두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진은 환자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환자는 의식이 없었지만 도진은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 도진은 수술 장갑을 끼며 걸었습니다. 5년 전에는 이 길이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길 끝에는 살려야 할 환자가 있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가 마취된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요. 도진은 수술팀을 둘러봤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메스가 도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5년 만에 쥐는 메스. 손에 착 감겼어요. 마치 한 번도 놓은 적 없었던 것처럼. 도진은 환자의 두피를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했어요. 5년의 공백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골절된 두개골을 제거하고 뇌출혈을 지혈하고 손상된 혈관을 복구했어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도진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젊은 전공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환자가 깨어나야 끝나는 거예요. 수술복을 벗고 나온 도진은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환자를 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손을 펼쳐봤어요. 5년간 흙을 만지고 돌을 옮기고 드릴을 쥐었던 손. 하지만 결국 다시 메스를 쥐게 된 손. 이제 시작이야. 도진은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서 환자를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전 회진도 있었고 오후에는 외래 진료도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왜냐하면 그는 이제 다시 의사였으니까요. 폐기됐던 메스가 다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얀 가운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그것이 강도진이라는 의사가 다시 찾은 것들이었습니다.